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파크 그룹이 인수했었던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피하고 또 이득은 이득대로 가져간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 이야기와 함께 그 속내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마켓 코리아가 원래는 삼성그룹 이제 계열이었는데 그랬죠. 나오고 나서도 뭐 잘 나간다면서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삼성그룹의 딱지를 뗀 다음에 회사가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 단위로 더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삼성그룹에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터파크에다가 매각을 한 게 2011년 12월이거든요. 예. 한번 그때 매출하고 최근 매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 대기업 계열에서 이 볼펜이나 복사용지까지도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한다. 이런 네. 비판이 일면서 삼성그룹은 인터파크에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팔았는데요. 그 직전 매출이 1.6조 정도, 1조 6천8천억 원대였는데 3년 사이에 2조 7천억 원대로 네. 거의 조 이상 껑충 그러네요. 뛰었습니다. 3년 예. 사이에 63% 정도 매출이 늘었는데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조 1천억 원이 늘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삼성그룹에서 그러니까 매각을 시키면 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그렇죠.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삼성그룹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었는데도 예. 더 잘 나간다. 역시나 그 삼성그룹이 구매 물량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16년 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삼성그룹 우리가 사고 있던 그 소모성 자재는 예. 계속해서 구매를 하겠다. 물량을 보장해줬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3년 해서 삼성이 자체적으로 MRO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파크 그룹 입장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 인수해서 사업 능력이나 경영 능력 없어도 네. 완전히 기본은 다 보장이 돼 있던 안전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대기업들이 규제를 받는 반사 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MRO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은 중소 중견 기업들과 경쟁하지 마라. 예. 대기업에게만 뭐 영업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 아이마켓 코리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기업 업체들은 중소 중견기업 상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LG 계열의 LG 서브원이라든가 예. 포스코 계열의 뭐 N2B, KT 커머스 뭐 이런 데들은 다 신규 영업에 제한을 받았는데 네. 아이마켓 코리아만 업계 1위이면서도 그러네요. 이 규제를 받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작년 3월에는 의약품 그 공급업체 안현케어, 또 올해 3월에는 또 중견 MRO 업체인 큐브리지 등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인터파크 그룹 자체 내에서도 아이마켓 코리아 덕은 아주 톡톡히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인터파크가 예전에 G마켓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게 한 2009년 6월에 G마켓을 이베이에다가 팔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사실상 인터파크는 온라인에서 티켓 정도로 파는 티켓 그랬었죠. 회사로 예. 조금 많이 작아졌었는데 2011년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한 뒤에는 이 회사가 사실상 MRO 예.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 매출 비중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인터파크 홀딩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종속회사 매출 비중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몰 인터파크는 한 11.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마켓 코리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인터파크 홀딩스의 그 연결 기준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2011년 이걸 인수하기 전에는 4,200억 원대였는데 작년에는 3조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작은 기업들 M&A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한 게 가장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마켓 코리아의 이런 효과들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궁금증이 생겨서 잠깐 옆으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인터파크 그룹 회장 이경 회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나가면 자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룹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오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예. 없는데 이기형 회장이 현재 인터파크 홀딩스 지분 35%한 2,1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한 뒤에 지분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네. 2011년에는 그 인터파크 홀딩스 주가가 4,000원대에서 움직였어요. 지금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아이마켓 코리아 인수가 추진된다 했을 때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뛰었고 예. 요게 작년 초에는 14,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용 회장의 지분 가치가 한 9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 가까이 아이고, 예. 폭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앞서서도 이제 9,000원대 주가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도 한 2,000억 원대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기영 회장이 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홀딩스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 이기영 회장이 그 지분을 매도한 시점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예. 그게 한 작년 9월이었는데요. 이기영 회장이 인터파크 홀딩스 주식 82만 주, 주당 한 11,800원대였는데 총액 97억 원, 거의 한 100억 원 가까이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 매도를 한 건가요? 저걸 갑자기. 이유를 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럴까요? 예. 결론부터 좀 놓고 보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때 그 이 회장이 지분을 판 주당 가격 11,800원대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가가 이제 떨어진 사이에 증여의 타이밍으로 조금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 네. 이 회장이 그 지난 4월에 세 자녀에게 각각 4,500주씩 각각 1억 원 규모인데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증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걸리네요. 갑자기 이 매도 타이밍과 또 증여 타이밍까지 함께 겹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뭐 도덕적인 얘기도 나오긴 나오겠네요. 이런 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운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회사 주식을 매도했을 때 97억 원이라는 이제 돈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으로 그러면 이 회장은 뭘 한 겁니까? 그죠? 아까 여쭤봤던 그 예. 부분. 이기영 회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수성가형 기업인입니다. 네. 서울대 그 천문학과 출신으로 기초과학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해서 본인이 뭐 재산이 뭐 돈이 좀 급해서 이걸 판 거는 아니라는 게 업계 예. 평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과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분을 좀 매각을 했다. 아, 당시에도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기초과학 확산에 좀 기여하고 싶다.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어서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명분은 좋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재단법인 카오스라는 네. 과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니까 그 설립 자본금은 6억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한 건 한 97억 원인데 나머지 91억 원은 그럼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죠. 예. 뭐 일단은 인터파크 측에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이 회장이 계속해서 이 재단에 기부를 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건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물론 6억 원이 좋은 쪽에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좀 이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좀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 봐야죠. 한번. 예, 네. 그럼 계속 취재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다시 한번 이제 기업 얘기 우리 아까 하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2016년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뭐 내년말까지. 그때까지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말까지는 삼성이 구매 물량을 보장해 놨고 예. 그 이후에도 2019년까지는 우리가 MRO 사업을 하지는 않겠다 했는데 자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삼성이 구매하는 물량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구매 물량이 보장될 거다.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사가는 뭐 소모성 자재들, 뭐 볼펜 사무용지부터 여러 가지 뭐 부품 소모성, 뭐 전구 네. 등등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MRO 업체는 아이마켓 코리아와 LG 서브원 정도인데 삼성그룹이 과연 LG 계열사에다가 일감을 주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논리입니다. 또 그 인터파크가 이런 삼성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 임원 절반이 삼성그룹 출신으로 아, 그래요. 채워져 있고요. 예. 뭐 그리고 또 여전히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 한 10.1%를 삼성 계열사들이 조금씩 다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이런 협업 관계가 어느 정도는 쉽게 뭐 예상하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었던 그 리포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난주에 나왔었죠. 마지막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IMK가 지금은 뭐 규제는 규제대로 다 피하고 이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액주주분들도 상당히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시들었습니다만 예. 예전에 삼성그룹 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서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었던 MRO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LG나 KT, 포스코 계열 MRO 업체들은 다 규제에 걸리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네. 규제 피해간다 설명을 드렸는데 곧 아이마켓 코리아도 그 규제 안에 들어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주인만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 영역은 그대로고 네. 이 회사 내에서 삼성그룹 매출이 70~80%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대기업 계열이 규제를 받는 사이 여기는 중소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하면서 예.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영업을 뚫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한 달 정도 안에 MRO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업계 상위 3사를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위 3사가 LG 서브원, 뭐 포스코 계열 엔투빗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인데 사실상 LG 계열 그리고 포스코 계열을 이미 받고 규제를 있잖아요. 받고 있어서 예. 사실상 아이마켓 코리아 한 곳만 새로 규제가 되는 꼴입니다. 예. 사실 뭐 시장 1위 사업자였는데 규제를 피해간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었는데 좀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번 잡히면서 좀 질서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남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인터파크 그룹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손실 보존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2011년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재무적 투자자 끌어들이려고 인터파크가 상당히 노력했던 뉴스들 아마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그때 인터파크 그룹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모펀드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의 약속을 했는데 예. 그게 매년 7~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예. 만약에 연간 수익률이 7~8%가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보전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투자만 해놓으면 매년 연 7에서 수익률이 8%. 7~8% 예. 리스크 없이 네. 거의 뭐 손 한 대 코 푸는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4년간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받아간 배당을 다 감안을 해도 여전히 그 아이마켓 코리아의 그 주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많이 오르질 않아서 네. 이걸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인터파크 홀딩스가. 예. 그게 한 16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4월 말 그 아이마켓 코리아 주가 기준이고요. 해서 작년 말까지는 한 충당금을 113억 원 정도 쌓아놨는데 네. 현재 뭐 주가 수준이 이어진다면 한 50여억 원 정도는 그러네요. 추가로 더 준비를 해놔야 한다. 네. 그래서 총액 한 160여억 원을 갚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모펀드가 지분 한 11.55%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시장에 언제 내다 팔지 모른다. 이런 약간 오버행 이슈도 그럴 수 현재까지 있겠네요. 존재를 합니다. 예. 50억 정도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얘기를 드릴 때 과연 이 회사 측에서도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봤었고 어쨌거나 1차적으로 물론 뭐 재무적으로 탄탄하다고는 합니다만 50억 원이라는 또 추가적인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홀딩스 측에서는 좀 재무적인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뭐 가이드라인이나 그리고 또 이런 충당금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취재를 통해서 어떤 새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